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68페이지입니다. 제2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해가지고 1번 제도 도입획인가 취지 그런 스스로 읽어보시고 옆에 2번 보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두 장만 딱 넘기면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 설명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 지금 개발의 세 번째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지금 여기 합니다. 여기. 아까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합니다.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발합시다. 개발한다. 이때 개발은 뭘 뜻하냐? 이때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 여기에 개발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뭐가 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규모에 맞게끔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개발할 때는 기존에 분명히 거기에 기반 시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발하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반 시설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개발하면 뭐가 돼요? 난개발이 돼요. 어떻게 해서 난개발을 말할까? 부족이 예상되면 부족한 만큼 추가로 설치하면 되겠죠? 추가 설치한다 그 말은 그만큼 보충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역 상황이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곤란한 지역, 두 번째 보충이 가능한 지역, 이러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보충이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 그러면 옆에 보게 되면 우리 옆에 지하철 있나요 없나요? 지하철이요 지상철이요? 저거 옆에 있는 거 저거 지하철이 지상철이요? 좀 웃기는데 하여튼 일단 지하철이 그럽시다. 지하철 위로 다니지만 지하철이 있고 밑에 이러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우리 건물이 이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로 좀 더 가다 보면 이러고 좀 가다 보면 사고도 있을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일대는 개발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네, 여기는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 일대 개발할 당시에 건폐를 얼마 줬습니까? 60. 이 일대 개발 당시 건폐 60 주고 용적률 얼마 줬냐? 용적률 갖다가 240을 줬습니다. 240. 이래가지고 이 일대 건축물의 평균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의 평균 건축물이 4층이 나왔어요. 4층이. 그랬을 때 이 앞에 도로, 이 도로가 여러분 생각에 몇 메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지금 다른 학원 30분 일찍 맞추고 30분 일찍 왔어요. 수업할 때 하려고 제가 30분 일찍 와가지고 이거 30cm 자료 다 재봤어요. 진짜. 자료 쟀는데 이거 앞에 도로 이게 몇 메타 될 것 같은가? 몇 메타요? 예. 제가 재봤더니 25m. 큰 줄 알았더니 막상 재보니까 별로 안 크더라고요. 25m 됩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에 25m 도로를 설치했겠는가? 이 일대 개발이 얼마 된다는 거 알고 거기에다 건폐 용적률 딱 하고 면적까지 딱 대입하면 건물 규모가 얼마 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차가 얼마 다니고 계산 다 해가지고 25m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건물이 말짱하자면 이게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러면 이 건물도 많이 낮겠죠? 얘도 쓸만 되겠죠? 다시 개발하겠지 안 하겠어요? 다시 개발하겠죠? 다시 개발하는데 그 개발할 때 건폐를 그대로 60을 주고 용적률 한 100 정도 주면 개발하겠지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말지. 건물 쓰러지면 그냥 잡고 쓸 거예요. 잡고 쓰러지지 말라고. 근데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상업성격 여기가 상업적 돼가지고 3배로 넓혀요. 3배. 그러면 이걸 갖다 용적률 720을 줬다. 그러면 건물이 상시급 평균 몇 층이 되겠어요? 12층 되겠죠. 인구가 몇 배 더 들어요? 3배. 차량이 몇 배? 3배. 도로를 몇 배를 더 늘려야 돼요? 3배. 75배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데 빈 땅이 있나요? 없나요? 전부 다 건물이죠. 그러니까 75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못 늘립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면 좀 늘려, 못 늘려? 좀 늘려가지고 얼마 늘렸다?
50m는 늘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안 된다? 70까지는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2배 늘어났는데 이게 몇 배 늘었어요? 3배 늘었죠. 그러면 난개발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보나마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배 못 늘리겠죠?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720 가면 안 되겠다 가지고 용적률 낮추자. 얼마까지? 2배면 가자. 얼마까지? 2배면? 예, 480.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일대를 지정해가지고 이 일대를 지정해서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지정해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지금같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키는데 강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대통령령은 무엇을?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한다라고 정해놨어요. 50%면 현재 얼마요? 720. 720에서 50%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360. 이 안에서 어쩐다? 강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의 규모를 줄여야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로 정합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720까지 할 수 있는 데를 갖다 지금처럼 이렇게 480 해놓고 개발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개발하겠어 안 하겠어요? 720 늘려도 시원철 판국에 480 줄여놓고 개발하라 그랬으면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개발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제도는 도입을 하고 단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어요. 쓸데없이 만들었고 지정된 적이 없으니까 앞전 정권에서 앞전 정권이 누구예요? 이 정권에서 쓸데없는 규제 없애고 위원회 없애려 해가지고 이거 없애기로 했어요. 지정된 역사가 없는 제도를 없애자 해놓고 있으나 없으나 이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만 피곤 우리만 시험 보는 우리만 피곤하다. 이론적으로 남아있다고 없앴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얘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어쩌다 지문 하나 두 개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5월달에 합시다는 얘기고 우리 주택에서 뭡니까? 얘입니다. 가능한 지역 개발한다. 기반이 부족 예상된다.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 지금 이러고 도로가 있고, 도로 이따 합시 도로가 있고, 쫙 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린벨트 안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몇 명 살아요? 2명 살아요. 2명. 자, 이 도로 이용해가지고, 도로 이용해서 사람 2명 살고 있는 거예요. 2명 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지금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그린벨트 풀었다는 전부 다 어쩌겠다? 개발했다. 개발해야지.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딸랑 2개 사는데 여기 몇 개 들어온답니까? 주택이 5,000세대 들어온답니다. 이 도로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택도 없지. 그러면 도로가 이러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공원도 생길 것이고 주차장도 생길 것이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500원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 돈이 현재 얼마밖에 없어요? 200원밖에 없답니다. 얼마가 없어요? 300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 돈 만들 때까지. 근데 이 땅을 갖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현대한테. 여기는 누구한테? 삼성한테. 여기는 LG한테 팔아먹었어요. 현대는 돈 되면 하루아침에 아파트 뚝딱뚝딱 지어내는 거예요. 현대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현대가 아파트 몇 세대 지었나? 1500세대를 지었다. 이렇게 가지고 분양한다. 분양하는데 1500 분양하는데 자 전부 다 아파트 28평짜리 지었답니다. 28평짜리. 28평 지었는데 이게 분양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전부 다 5억입니다. 5억. 올해는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럴까 이러지 말고 5억이면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비싸요. 주변 시세가 전부 다 얼마예요? 13억 갑니다. 13억. 자, 5억에 분양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길을 쓰고 줄 서서 받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갑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는 순간 얘는 얼마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8억. 아싸, 분양 받은 순간 나는 얼마 벌었다? 8억 벌었다. 현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근데 지금 현재 도로는 여기서 이만큼 이 도로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개발했어요. 근데 이쁜데, 자, 얘가 현대가 순간 개발하니까 나는 당첨돼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몇 년 만에 입주했다? 2년 만에. 입주했는데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넓히고 있는 거예요. 두 집만 살다 보니까 이 도로포가 몇 메타요? 3m요. 1500세대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하나 들어가면 막혀서 얻어가도 못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어가면 30분인데 차로 가면 3시간이요. 그럼 이제 갑은 뭐라 하겠어요? 현대가 이뻐요, 나빠요? 얼마 줬는데? 8억을 줬는데 이뻐요, 나빠요? 그래도 나빠요? 대단한 사람이네. 현대 보고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현대는 이쁜 거지. 8억을 줬는데 누가 나쁘지? 얘가 문제지. 현대는 나한테 그만큼 이익을 줬지만 누가? 국가가 나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난개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난개발 그 말을 현대한테 외쳐요? 국가한테. 왜 이렇게 개발하도록 했냐 이런 얘기요. 미리미리 설치해놓고 해야지. 기반시설 갖춰놓고 해야지. 기반시설 갖추지 않고 개발하니까 국민들이 피해보자 이런 얘기요. 이게 어딥니까? 영인 합니까? 영인 구성 합니까? 구성? 영인시 구성. 거기 가서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 잠깐 있었는데 구성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경부고속도 서울서 경부 타고 쭉 내려가면 왼쪽에 좌측에 있는 게 거기 판교 지나가지고 좌측 좀 내려가다 보면은 산 깎아서 아파트 지어놓은 거 전부 다 거기가 영인 구성인데 그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넘게 들어가면서 초등학교는 구성 초등학교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학교를 처음 가는데 그 뭐예요? 초등 1학년 애들이 이쪽 반은 오후반이요. 이쪽 반은 오전반. 1학년 애들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실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오후반 있어. 오후반이. 입학식 할 때 오후에 입학식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뭐가 돼요? 난개발이 돼요. 이거 어떻게 막을 돼요? 자꾸 국민들은 난개발 국가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개발은 누가 했는데 현대가 했는데 왜 이건 내가 먹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 내가 이걸 해야지? 현대 때문에. 원인 제공자 누구다? 현재. 원인자 부담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누가 이쁜다? 현대가 이쁜다. 수익자 부담이다.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된다. 앞으로는 저 안에다가 뭐 하는 자게? 개발하는 자한테 300원 받아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500원 만들어서 설치하면 난개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갑 입에서 난개발 이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간단해요. 난개발 이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도로공사 싹 끝내고 난 다음에 입주시키면 돼요. 무슨 얘기냐? 현대가 돈 내지 않는 이상 준공검사를 안 해줘요. 준공검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내야 준공검사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난개발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에서 개발하는데 뭐 받자고? 돈 받자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갖다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어쩐다? 스스로 부담하라 해서 나오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딱 지정되면 이 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한테 뭘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 받을 거냐 물어보면 얼마 받을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현대한테 얼마 받을래요? 총 얼마가 필요한데? 아까 얼마 필요한데? 500원. 500원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간단해요. 도로 폭 몇 메타, 길이 몇 메타, 1m 포장이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총 얼마. 그래서 거기에다 뭘 하고 기반 시설을 얼마만큼 설치를 할 거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딱 수립하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 거 빼면 일반 부담 나오겠죠. 그걸 갖다 개발자들에게 안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에서 비용이 계산되니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받은 돈은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돼요. 이 내용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172페이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요. 그 그림도 봐요. 얼마 이뻐요. 딱 해가지고.
자, 개발자가 기반 설치에 써주세요. 정부가 돈 받고 허가를 해주고 제대로 잘 나왔어요. 1번 기반시설 부담객 지정입니다. 1번 의무적 지정 중요합니다. 중요. 특별시광시 특자의 시정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체크합시다.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여야 한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점.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점. 아까 제일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 딱 들어맞아요. 그린벨트 해제. 시가조정구역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공원에서 해제.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점. 완화, 해제 똑같습니다. 문제가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자,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행위제한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완화되지. 그럼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이 되면은 이건 어떻게 돼서 지정? 주거가 그나마 개발되는 동네가 녹지가 되면 개발 못하게 막히면 지정? 할 수 없다지. 무슨 놈이 지정을 해요.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되면 행위제한이 완화요, 강화요? 완화. 지정?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이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지금 하이한다 할 수 있다니까. 얘는 하이한다. 자, 도시지역이 농림지역이 되면 지정?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없다.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1번 완화, 해제,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시가조정구 해제, 공원에서 해제 그런 게 연상하고 2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된 해제되어 그러면 보존 목적인 지역이 개발 목적인 지역으로 바뀐다.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기출지문을 보라니까. 기출지문을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기출지문 보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3번 1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그 숫자 암기해야 돼요. 20 이상.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그 도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20 이상.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K시 일정한 도시 K시 특정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30건인데 전전년도 개발인 건수는 100건이다.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전년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30% 늘었으면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K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인데 K시 특정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25%다. 얼마 늘었습니까? 특정 지역이 22% 늘었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얼마 이상?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끝맺음이 지정하여야 한다. 중요합니다. 중요. 2번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그는 5월달에 봅시다. 지금 봐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번 지정 절차인데 지정 절차 보지 말고 말로 해봅시다. 필수 2개 뭐 있나요? 심의 그리고 지정했으면 고시. 그러면 심의 고시 말고 뭐 있는가 찾아내세요. 뭐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 있죠. 중요한 그 주민의 의견 정치. 특별시광시 특자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체크합시다. 주민의 의견 듣고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 체크하고 심의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자, 관계자, 열람 방법을 해당 지자체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체크합니다. 고시합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고시한다. 그 절차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는 3번 특별시광시 특자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되며 이를 도시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계 그 자체가 도시관리계 3번입니다. 당연히 도시관리계에 반영해야 되고 4번 중요합니다. 중요. 키 1, 키 2, 키 3 아까 했죠. 키 1 합니다.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하지 않으면 체크합시다.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됩니다. 다음 날 해제. 아주 중요합니다.
5번 기반적 부담계 지정 기준.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기준, 무슨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기준은 100% 누구다? 국장 암기하죠. 그래서 기반적 부담계획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체크합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박스 1번 암기해야 돼. 기반시설 부담격은 기반시설에 적정하게 배치한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2번, 3번은 상식적이니까 스스로 읽고.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되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10만 이상이다. 10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비용입니다. 비용. 1번, 동그라미 1번 부가대상 중요합니다. 중요. 함정이 4개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경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가대상 건축에는 200 체크하고 가로는 기존 연면적 포함 체크하고 초과 체크하고 건축물에 신축 증축 체크하고 다만 기존금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체크합시다.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돼서 는다. 함정이 4개 들었는데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교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돈 받냐면 첫 번째 200 초과 숫자 잡으니까 200 초과 뭐 할 때? 건축 그러면 안 되고 신축 증축 그러면서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한다.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그러니까 4개 함정이 4개 들었다고. 첫 번째 함정 200 초과, 두 번째 함정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함정은 신축 증축, 네 번째 함정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가 대상으로 한다. 4가지 딱 잡아놔야 돼요. 산정 기준은 X고 3번 X고 감면 상식입니다. 상식. 감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쯤 해가지고 자 갑이 개발한다. 갑이 개발합니다. 얼마 개발하냐? 300제곱미터 신축한다. 그러면 돈 내 안 내요? 얼마 초과하면 된다? 200 초과하면 300이면 초과 이산했어요? 했죠. 돈 낸다 안 낸다? 낸다. 얼마 냅니까? 물어봤는데 시장에 300원 내라 300원. 그러니까 값이 300원 내는겨? 내는데 값이 뭐야? 시장이 나한테 300원 받아서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시장이 너한테 300원 받아서 내가 도로 300m를 설치할 거야. 그래요? 자 값이 납부하기 전에 300원 납부하기 전에 스스로 도로를 갖다 200m 설치를 했어요. 300원 다 받아야 돼요. 200원 빼주고 100원만 받아야 돼요. 100원만 받는다. 그게 뭡니까? 감면이지, 감면. 자, 얘가 지금 돈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돈 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도로 200m 설치했어요. 1번 시장은 모른 척 한다. 2번 200원 돌려준다. 그게 뭡니까? 환급. 이런 게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잊지 말고 상식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고 그런 게 감면이고 옆에 2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납부 및 체납조비인데 납부무자 중요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 쉽게 말하면 건축주가 내게 되는데 자 봐요. 자 이러고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뭐 해야 돈 내요? 건축해야 돈 내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돈 낸다? 갑이 낸다. 갑이. 건물 지어서 사람이 오니까 갑이 낸다. 근데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땅을 빌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을이 여기에다 건물 집니다. 자 이제 땅 주인 갑이 내요? 건물 주인 을이 내요? 뭘 고민해. 땅 때문에 사람이 와요? 건물 때문에 사람이 와요? 건물 때문에. 누가 내야지? 을이 내야지. 을이.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잔고 레이스 없다 그런 거 모릅니까? 아니 그 포크 안 해봤어요? 포크? 잔고 레이스 없다고? 순간 바로 고 해야지. 한참 있다 남의 표정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되고 시험장 가서 순간순간 대응해야지. 지문 하나 1번 읽어보고 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그 말씀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있으면 감독관이 와서 저기요 끝났거든요. 이러고 나온다고. 그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장에서 절대 실력 아니에요. 시간이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지 실력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3,
3 끝났네. 그러고 보니까 4, 5, 6, 7, 8, 9, 10. 7개월이면 6개월 공부하면 실력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는. 중개사 공부는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실력은 안 떨어진다고. 뭐로 떨어진다고? 시간초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단언컨대 40문제 다 풀면 단언컨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40문제 다 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격하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다 배워서 다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령껏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하면 누가 낸다? 임차인이 낸다. 갑이 여기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얘는 건축을 해본 적이 없죠. 자기 친구 의리 건축 업자 얘가 건축 잘해요. 야 500원 줄 테니까 내 집 좀 줘달라. 그래 500원 받고 집 줘줍니다. 갑이 내야 돼? 의리 내야 돼요? 갑이 내야지. 이 형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맡겨서 한다 뭡니까? 위탁이요. 위탁 방식이면 얘를 보고 위탁자라고 해요? 수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돈은 누가 낸다? 위탁자가 낸다. 위탁자가. 자 이제는 갑이 아니고 건설회사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물량 수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파트 지하인데 너무 많이 수주했어요. 건설회사 어른 팡팡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놀고 있는데 미안한데 내 대신 아파트 좀 지어달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짓는 걸 보려 뭐라 한다? 도급 방식이다. 도급 방식이면 얘가 도급인이다 수급인이다? 도급인이다. 돈은 누가 낸다? 도급이 낸다. 위탁 방식이면 위탁자, 도급 방식이면 도급인. 갑이 이렇게 자기 건물에다 한참 건축하다가 이거를 갖다 건축하다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누가 낸다? 승계인 을이 내야 돼요. 갑이 한참 건축하다 그냥 눈 감았어요. 누가 내야 된다? 상속인 내야 돼요. 자고로 누가 낸다? 건물 주인이 낸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게 누가 내냐 해가지고. 그래서 1번 납부무자. 기반시설 부담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된 체크합시다. 건축행위 하는 자.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승계자 등 대리인을 정한 자 포함한다. 건축행위 하는 자가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립배차고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구수는 납부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체크합시다.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달 내에 부과하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중요 잊으면 안 돼요. 허가를 딱 하고 돈 내라. 허가하고 돈 내라 해야 개발자가 돈 냅니다. 말하면 돈 안 내요. 자, 건축 뭐 했습니까? 허가했습니다. 자, 가백이 허가했다. 허가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돈 내라고 말하냐? 허가하고 2달 내. 왜 2달이냐? 여기를 보세요. 왜 2달이냐? 책에는 안 나왔지만 30일, 15일, 15일은 제도가 있어요. 허가하고 허가권자가 30일 내 너 한 500원 정도 되겠다라고 30일 내에 예정 통지를 하겠어요. 예정 통지. 예정 통지 받은 갑은 예정 통지 받고 갑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무슨 뜻이요? 갑이 시장이 어이 갑 너 허가했는데 너 한 돈 500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갑이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응? 아니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가만히 있다 무슨 깎아줘. 그냥 500원 내라 그러니까 갑이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던가. 그걸 뭐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말 없으면 어쩐다고 그럼 500원 부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아니 나는 나는 30원 생각하고 있는데 500원이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으로부터 15일 내에 시장님 다시 한번 판단해요. 저거 뭔가 잘못됐어요. 심사청구 판단. 그래? 내가 판단 잘못했나? 다시 15일 내 심사청구에 대한 뭐를 알려줘요? 결과를 통보해요. 그러면 30, 15, 15 더하면 며칠 됐어요? 60일. 60일하고 2달은 같아 달라요? 60일하고 2달은 같아 달라요? 다르다니까.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 그래서 2달인다. 그래서 2달. 옆에 다른 살짝 써놔요. 30, 15, 15. 이 절차가 법에 있다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책은 절대 다 나온 게 아니야. 책은. 30, 15, 15 쓰고 허가하고 30일 내에 예정 통지하면 납부무자는 통지받고 15일 내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받았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30, 15, 15
30, 15, 15.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언제까지 낸답니까? 아까 말했죠? 돈 내면 준공업소 해주겠다.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전. 준공검사라는 말을 건축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강제징수했죠? 안 내면 쳐들어간다. 4번 환급 아까 설명했고 큰 3번은 지금 안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 볼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인데 첫 번째 지정하여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딱 기억해야 돼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행위자니 완화해제. 지금 앞에서 제가 의무적 지정 대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싫더라도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나 이거 아직 덜 썼는데 먼저 주려고 그럴까? 이거 하지 말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뭐라고요? 완화, 해제, 20 이상 지정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되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세 번째 지정하기 위한 절차 뭐 한다? 예,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인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기가 뭐하고 맞아요? 해제 시기하고 맞습니다. 해제 시기. 몇 년 줍니까? 1년 줍니다. 왜 기원합니까? 이 말이 왜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낸데 이번 시험에는 해제 시기가 답으로 나오길 뭐 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원이에요. 기원. 해제 시기가 답이 되길 기원합니다. 언제? 다음 날. 언제 그러면? 다음 날. 그래서 설치 기간을 놓고 비용 부과 징수의 첫 번째. 자, 부과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얼마 초과요? 200초과. 두 번째 200초과할 때 기존 면적을 포함하는 게요.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이다. 두 번째, 그러면 납부 의무자가 누굽니까? 납부 의무자가 쉽게 말해서 건축주입니다. 건물 짓는다, 낸다. 세 번째, 자, 부과 시기가 있고 부과 시기가 있어야 납부 시기 있습니다. 부과 시기는 언제고 납부 시기는 부자 시기는 허가가 언제까지 부과한다. 2달 내 부과한다.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왜 2달 냅니까? 그러면 왜 2달 냅니까? 30, 15 이런 절차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부가시기 받고 그러면 납부인데 납부 방법은 이거 현금 낼까요? 땅 낼까요? 원칙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가 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 그걸 보고 우리가 물납도 인정한다. 원칙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물납도 인정한다. 24회 25인의 얘가 답이었습니다. 물납 인정한다 하는데 연타 2번 나온 거 답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 인정한다. 물납 부가 대상 토지나 비슷한 토지도 하는 납부 물납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개발 행위의 관한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행위 관한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토지거래 허가지로 가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지 가기 전에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거 설명 안 했으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프린트 보시고 동강 듣는 분들은 프린트 다운받으세요. 동강 듣는 분 프린트 다운받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금 취지가 이런 취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왜 나오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뭔데 도시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데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고 이런 데가
기존 시가지고 기존 시가지. 옛날 말 무슨 시가지? 구시가지. 신도시를 만들 때는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다시 하던가요? 아니면 옆에다 이런 데다 따로 하던가요? 옆에다 따로 해요? 아니면 이 안에다 해요? 옆에다. 왜 옆에다 이러고 신도시 만듭니까? 옆에다가. 왜 옆에다 신도시 만든대요? 상식적으로 얘 평당 100원, 평당 10원. 싸요. 개발 비용이 여기가 훨씬 싸요. 훨씬 싸요. 여기는 지금 구도시니까 건물들이 약간 꾸질꾸질하는데 얘는 어쩐다고요? 반짝반짝이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쩐다고?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이만한 건데 얘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얘하고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상권이 이쪽으로 쏠랑 빠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규모가 커지면 신도시 상권이 빤다. 그러면 이런데 전부 다 뭐가 공동 현상이 나온다. 이제 점점 더 슬럼어간다. 이거 재정비하는데 재정비 어떻게 할 거냐? 오죽했으면 이번 정권에서는 신도시 안 만든다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겠다 했어요. 대규모 신도시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토지공사가 대규모 택지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들어가서 건설사가 아파트 신도시 만드니까 아예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버리면 대규모 택지발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안쪽에 가서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안쪽 개발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래도 안 돼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완전 획기적인 제도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데가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여기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주거지역에 공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못 들어가요? 주거지역이 건축 제한을 막으니까. 주거지역에다가 위락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주거지역에 숙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공업지역에 대규모 숙박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 지역이 전혀 다른 성격의 건물이 입지하는 걸 뭐 합니까? 제한을 하니까. 어쩐다고요? 이 지역의 개념을 깹시다. 지역의 개념을 깨줘야 돼요. 지역의 개념을 깨가지고 주거지역은 여기 지금 현재 이러고 1층, 2층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 여기를 정비해서 다시 해라. 정비해서 다시 하면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정비하게 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고 빨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이익까지 그는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층 지을 것 같아. 이러면 이따 하면 이렇게 40층 지으라 그러면 이만큼이 이익이 되니까 주민들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러면 한다니까. 이런 특혜를 줘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상공이 막으니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딱 지정해가지고 정비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시내 외곽에 중심 무슨 역이 있다든가 터미널이 있다든가 큰 광고소 있다. 이런 중심지에다 뭘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규를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면 어쩌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시를 활성화시켜놓고 부동산기를 활성화시켜놓고 나가겠다. 그게 현재 지금 대통령 생각이 되는 얘기요. 이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 제도는 한 점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제위원도 눈치가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도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출제위원도 눈치가 있으면 코드가 맞으면 어찌하죠? 좀 내줘야지.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으면 무슨 제도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문제는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뭐가 답이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합니다. 1번. 자 지적입니다. 국장은 답 될 만한 거 진하게 다 해놨습니다. 이미. 국장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데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역을 보면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 도시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넣은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여기가 서울의 이쯤 되면 부도심. 강북의 중심이니까 이쯤이면. 2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정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대규모 터미널이 있다든가 역이 있다든가
근데 그 지역이 반짝반짝 개발이 돼 있는 데가 아니요.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데.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주교통의 결절지, 집합된 데가, 지금 교통이 집중된 그런 데가 결절지입니다. 그런 데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이고. 4번 도정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되고.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쫙 읽어는 보되 1, 2, 3, 4, 5가 딱히 답될 지문은 안 보여. 시험 문제가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렇게 문제 낸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읽어만 보되 그 도시의 대부분 중심 핵심 지역인데 정비 사업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최소 계획에 입지구제 최소 구역 계획에 포함되는데요. 입지구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입지구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1번 눈으로 쓱 보고 2번도 쓱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답될 지문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3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눈치로 풉니다. 눈치로. 있는 거 써놓고 물었지 없는 거 써놓고 묻는 게 아니야. 당연히 O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딱히 중요한 게 없는데 합격 후에 2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2번에 1번을 보면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어쩐다고요? 주거지역에서. 자, 여기 주거지역에서 위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번까지 어쩐다? 위락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4번 봐요. 지역, 지구도 완전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입지구해가지고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 상업적 딱 지정해가지고 호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요. 건폐율 용적률 높일 입지규제 최소 계획으로 다 돼요. 현재 건폐율 몇 프로인데? 20%인데 입지규제 들어가서 몇 프로다? 90%다. 용적률 200%인데 입지규제 들어가서 1500%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 완전 획기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안 보이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런 내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고려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도시관리계 결정, 기본계 결정, 관리계 결정. 3번은 도시관리. 지금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관리계 6번이에요.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기본계가 아니고. 4번 읽어보면 후회하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5번 넘기지 말고 5번 시도,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 봐요. 자, 이 내용 그대로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1층, 2층으로 돼 있죠? 이게 용적률이 몇 프로? 용적률이 100이라 합시다. 100인데 자, 여기를 재개발하면 용적률 4층 갈 수 있다. 용적률 얼마 쓸 수 있다? 200까지 쓸 수 있다. 200까지. 근데 여기에다 입지규제 지정해가지고 용적률 얼마 줬다? 마이너스 1500을 줬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용적률 200 현재고요. 200%일 때 이 땅 가격이 얼마냐? 땅 가격이 200원이다. 200일 때 200원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1500% 되면 땅 가격이 얼마 되겠어요? 1500원이 되겠죠?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예, 200, 1500이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4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하고 이렇게 이거 몇 층짜리입니까? 예. 대충 해서 곱하기 그냥 30 합시다. 30 복잡하니까 30이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오겠어요? 조금 오겠어요? 훨씬 많이 왔죠. 기반시설 도로를 훨씬 많이 하죠. 공원 훨씬 많이 하죠.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그만큼 비용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이거 누가 내야 되겠어요? 네가 내야 돼. 네가 이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한다게 개발자들에게 이 비용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자 200원짜리가 얼마 됐다고요? 1500원.
그래서 나는 얼마 이뻤다고요? 1,300원. 1,300원 이쁜 애한테 1,500원 내라 그러면 개발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는 넘어가지 마라.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반시설 지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에서 개발자에게 기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과시킬 수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넘겨보면은 6번 협의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무슨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도시관리 결정 절차.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기초에서 회의 안 해요? 하죠. 주민 의견 청취? 하죠. 지방의회 청취? 하죠. 용도 구역이니까. 그리고 결정해서 협의회의 안 해요? 하죠. 심의회의 안 해요? 하죠. 협의할 때 관계부처하고 며칠 내에 했어요? 30일. 30일인데 여기는 며칠이라고요? 10일.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죠. 저속히 하기 위해서 며칠 내에 해야 된다? 10일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 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드디어 지정을 했다. 누가요? 국장이 지정했다. 지정한 걸 갖다 변경한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누가 한다? 국장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근데 이거를 시도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7번. 위 3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각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변경 줄 거고 변경할 때는 해당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및 변경 지역 간에서 최소구역 배액 변경. 자, 이 면적을 얼마나? 10% 이내에서 뭐 할게? 변경할 때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럼 면적이 변경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 범위 내 계획 변경도 누가 할 수 있다? 시도가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얼마? 20% 이내 변경.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다? 시도가 할 수 있다. 면적은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다? 시도가 할 수 있다. 8번 거기 한번 들어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안 봐도 8번 안 봐도 한다고 이미. 8번도 답 나오지만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9번. 자, 속을 한번 읽어봐요. 읽었나요? 자, 거기 들고 읽었어요. 느낌을 말해봐요. 느낌을 말해. 그럼 또 다시 읽으러 가야죠. 뭐야 이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자는 뭘 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한다고. 느낌을 말해요. 그러면 괜히 읽었네. 안 읽어도 알겠는데. 10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 법률 특례인데 엄청난 특혜가 나와요. 얘가. 첫 번째 배제조항입니다. 배제조항,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조성 기준. 맞네 이거?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조성. 어이구 6개가 암기해야 되겠네. 암기해야 되겠네. 제가 카페에다 뭐라 했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암기해야 되는데 학원마다 제가 6개 학원 나가니까 6개 학원 학생들한테 숙제를 다 냈어요. 숙제를. 이거 말 만들어 오세요. 다음 주까지 말 만들어 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말 만들어 오세요. 해와야 돼요. 말 만들어 오면 그 중에서 6개 학원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딱 선택 쓰자고. 해올 겁니까? 이게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학원은 해오세요 그러면 한 사람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즉흥적으로 다른 학원은.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습니까 했더니 이러고 합시다. 부부가 미국에 있는 대학 갔다 해서 부부 미주대. 지금 카페 가면 몇 개 오세요. 뭐 주부가 또 주부가 복대를 차고 어쩌고. 지금 벌써 내용이 몇 개 올라와가지고 카페 가서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하나 선택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좋은 말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기다려봐요. 아, 부, 미주대. 그럼 이것도 말도 된다니까? 부가 뭡니까? 부가. 예, 부설, 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미술작품, 주택의 배치, 대지조성. 몇 개 있다 보니까, 아니, 굳이, 아니, 지금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지금 몇 개를 지금 벌써 지금 올라온 게 지금 4개 올라왔는데 저한테 지금 카톡 그런 것도 지금 선액이 와 있으니까 다 붙여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써보라고. 자, 완화조항 해가지고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에서 바로 박스 봐요. 완화한 거는 학교, 정화구역, 행위장,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적 행위장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례해가지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로 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6월달에 배울 거예요.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또 엄청난 특혜가 나와요. 특혜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1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3번 지정 절차는 도시관리계 결정. 5번은 문제 만들기 좋으니까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률 초과해서는 안 된다. 6번 관계부처 협의는 며칠? 10일. 7번 시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인데 면적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8번 안 봐도 안다.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은 100% 국장이다. 9번의 1급은 후의하고 10번 폐지할 수 있는 게 오늘까지는 부부 미주되고 다음 주에 분명히 바뀌어요. 더 좋은 말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완화할 수 있는 게 학교 정화구역 행위제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행위제한,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이 입지기재 최소 구역만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끝났습니까? 개발 끝나고 잠시 쉬고 제안 가겠습니다.